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무슨 뮤지컬을 보고 오셨나요? 라이카. 라이카라는 뮤지컬을 보고 왔습니다. 보고 나온 첫 소감? 응. 이쪽은 자처하셨고요. 저는 네. 오늘 자두를 했어요. 그래서 와. 저희 오늘 소감을 간단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비 씨 먼저 말씀해 주시죠. 얘도 약간 홍련처럼 응, 두 가지 이야기를 합쳐놓은 거잖아. 그치. 근데 홍련이랑 다르게 그 어린 왕자 얘기를 작가랑 캐릭터랑을 이어서 만든 또 그 사람들끼리의 뭔가 이야기를 만들어 놓은 게 되게 재밌었어. 저는 보고 처음 들었던 감상은 그건 것 같아. 한이박의 색채가 짙게 드러나는 작품이다. 물론 여보셔도 레드북도 이제 같은 창작진의 작품이긴 한데 역시 제일 최근에 만들었던 쇼맨이랑 비슷한 느낌의 극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엄청 재밌게 봤었거든요. 넘버라든지 내용적인 면에서 비슷한 부분이 많았는데 그 얘기를 나온 김에 먼저 한번 해볼까?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죠. 누구 하나 부족한 구석 없이 최고의 작가, 최고의 연출, 최고의 음악 새 창작진의 합이랄까? 그런 게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작가님이 쓰시는 그 글에 어울리는 노래, 어울리는 연출,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작품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창작진인데 노래 중에서는 그 노래가 제일 쇼맨 같았어. 인간처럼 그렇게 나오는 맞아. 거기가 멜로디가 그 쇼맨에 나온 거랑 비슷했고 스토리적으로는 처음에 자처했을 때는 물론 엄청 감동적이고 전 진짜 재밌게 봤어요. 근데 깔끔하진 않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걸 뮤지컬적으로 깔끔하게 뭔가 기승전결이 있게 만들 거였으면 1차적으로 내가 보자마자 딱 떠올리기에 나였으면 뭐 예를 들어서 미래로 다시 갈 거야 그러면 그냥 지구로 가서 인간들을 용서하고 그 유기견으로 그 공원에서 캐롤라인을 다시 만나서 그냥 그걸로 끝을 내거나 아니면 그게 나왔던 것처럼 캐롤라인의 꿈이었던 것으로 끝을 내거나 아니면 마지막에 계속 비유길리로 오는 유기견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우주 유기견들을 계속 받는 이제 그런 일을 하잖아요. 뭔가 그 중에서 한 가지 엔딩을 선택했을 것 같은데 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보여준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여러 인물들의 서사도 라이카의 서사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왕자 얘기, 왕자의 과거 얘기, 그리고 막 장미가 자기가 살면서 깨달은 바에 대해서 막 노래를 부르잖아요. 되게 다양한 하고 싶은 얘기가 정말 많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쇼맨 볼 때도 비슷하게 느꼈었어요. 그 쇼맨에 나오는 그 할아버지 얘기가 그 할아버지 인생에서만도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그 할아버지 말고 수아 얘기를 같이 하면서 수아도 자기 삶의 막 그 마트 얘기, 수아의 동생 얘기 막 이렇게 하면서 걔도 서사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전달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많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작가님의 특징이신 것 같아요. 생각이 되게 많고 뭔가 문제를 쉽게 해결하거나 작품을 깔끔하게 만드는 스타일은 아닌데 오히려 그게 이 극에 나오는 표현을 빌려 쓰자면 다양한 존재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누구 하나도 그냥 서사적 완결성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이랄까? 뭔가 대충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욕망이랄까? 이런 것들이 느껴져요. 그래서 관객에게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불친절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이런 얘기까지? 뭔가 주제가 하나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다 듣고 온 것 같아서 관객이 혼란스러운 그런 면이 분명히 있는데, 그 쇼맨 볼 때도 느꼈고, 이번에 라이카 볼 때도 느꼈거든요. 그런 특징들 때문에 이 라이카라는 극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 여러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 그 주제가 더 사는 것 같은 느낌이고 작가의 감성이라든지 작가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저한테는 더 잘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이 라이카에서도 넘버마다 그리고 등장하는 캐릭터마다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보면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넘버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있으시다면? 로봇 노래. 물리적 사고 합리적 판단. 말을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하는 거야? 멜로디랑 가사는 그게 좋은데 장미가 부르는 노래 보면서 춤이 되게 꽃잎처럼 보여가지고 우리 저번에 긴긴밤 봤을 때도 사람이 표현하는 동물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그래서 이걸 보면서도 사람이 표현하는 식물도 이렇게 잘 표현이 되는구나.
해서 신기했어. 저도 이 장미 넘버가 완전 마음에 들었어요. 이 장미 넘버에 맨 처음에 그 어둠 속에서 바오밥들이 이렇게 걸어 나오면서 그 맨 앞에 계신 바오밥 씨가 막 엄청 비장하다 그러 나는 아름답다 이렇게 거기가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자차 타고 나와서 그 넘버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자존감 떨어질 때마다 들을 수 있어서 완전 기뻐요. 뮤지컬에 자존감 떨어뜨린 노래는 완전 많은데 이렇게 자존감 올려주는 노래는 별로 없어요. 이거 얼마나 소중한 노래인데요. 앞으로 자신감 없어질 때마다 그 노래 부를 거예요. 저는 그걸 외울 거예요. 논리적 사고, 합리적 논리적 판단. 사고, 합리적 판단. 로켓보트도 진짜 귀여움. 맞아. 어떻게 그렇게 로켓이지? 로켓 아니야. 로켓과 로보트지? 로버트를 합쳐 만들어진 곧절기게 로켓보트라고. 이것은 로켓보트다. 그렇게 두 캐릭터를 1인 2역으로 하게 만들어 놓은 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캐롤라인은 너무 슬픈 캐릭터인데 로켓보트는 귀엽고 깜찍. 웃기고요. 저는 진짜 자존심 상하게 그 로켓보트가 행성 드립칠 때, 그 개그? 나 진짜 정색하고 보고 있었거든? 근데 망천왕성이 너무 웃긴 거야. 망천왕성. 아, 진짜 짜증나. 제가 거기서 웃었거든요. 자존심 상해요. 로켓보트 것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 그 인간에 대한 랩이었어요. 인간은 뭘까 하는 그 랩이요. 그게 이 극의 주제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다양한 인물이 다양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극에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그 로켓보트의 랩 속에 있다고 생각해요. 왕자가 인간이 다 죽어 마땅하다는 노래를 잔뜩 부르긴 하지만 인간을 사랑하는 존재들이 나오는 극이잖아요. 그리고 그 존재들이 인간한테 상처받고 인간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 존재들도 지구도 우주 전체가 인간한테 피해를 받으면서도 결국에 인간은 뭘까? 우리는 왜 인간을 지구를 멸망시킬 수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극이잖아요. 그래서 그 로켓보트가 말해주는 그 랩이 이 극의 주제에 가장 가깝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리드미컬하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로켓보트가 그 마지막에 라이카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 장면 너무 감동적이었다. 거기서 좀 눈물 났어. 뭔지 알죠? 양철 깡통이 처음으로 뭔가 기쁨을 느낀 그런 순간처럼 안는다는 이런 느낌이구나 하는 막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막 로켓보트가 활짝 웃는 거예요. 이제 로켓보트는 더 이상 로켓가 아니에요. 걔는 평범한 로봇가 아니에요. 너 세뇌당했어. 날 세뇌시킨 거였어. 근데 나 보면서 약간 길들여진다는 게 뭔지 느껴졌다. 나 왕자한테 점점 설득되는 거야. 사실 전 처음부터 왕자 편이긴 했어요. 저는 다퉜을 때부터 왕자가 하는 말이 다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왕자가 너무 쉽게 자기 계획을 포기하고 라이카의 말에 일순간 설득되는 것을 보고 좀 아쉬움도 느꼈어요. 이렇게 말하면 또 이 극이 말하고자 하는 그것에 반하는 감상이겠죠? 하지만 저는 1막에서 이 뮤지컬이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럼 제가 이 뮤지컬 못 봤겠죠?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왕자님. 진짜 내가 지금까지 들은 여러 뮤지컬에 나온 도망갈까? 라는 대사가 있었는데 캐롤라인이 강아지한테 하는 게 너무 진짜 제일 슬펐어요. 역시 인간이랑 강아지의 사랑이 진짜 사랑 아닐까요? 사람들끼리 한 사랑은 다 가짜 같아요. 석구가 누나한테 도망가자고 하는 건 가짜 같아요. 거기는 지금 1950년대 소련이잖아요. 거기서 도망을 가겠다고? 지금 그 비밀 연구하고 있는 우주 항공 기지에 있는 강아지를 빼돌려서 일개 연구원이 도망을 가겠다고? 이거 완전 목숨 걸고 하는 거잖아. 근데 거기서 캐롤라인이 어떻게든 그 라이카를 살리고 싶은 그 마음을 딱 느꼈어. 너무 속상했어요. 인간 너무 나쁜 거 같죠? 저 왕자님 편이에요. 다시 소행성 보내주세요. 장미라는 캐릭터가 진짜 매력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어린 왕자에 나오는 장미보다 더 커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 된 장미가 성숙한 모습을 라이카한테 보여줬다는 거가 메타적으로도 재미있었고, 어린 왕자는 왕자, 여우, 장미, 그 아저씨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길들인다는 것이 뮤지컬에서도 잠깐 언급되지만 어린 왕자라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잖아요. 어떤 하나의 개체와 하나의 개체가 관계를 맺어서 서로에게 소중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신기한 일인지, 소중한 일인지 뭔가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린 왕자도 막 진짜 엄청 많은 여행을 막 이렇게 그 우여곡절을 다 겪은 끝에 결국에는 나의 그 장미를 보러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게 어린 왕자의 주제인데 이 장미는 그것을 넘어서 이제 어린 왕자가 없어도 나 혼자 설 수 있는 자립심이 있는 장미로까지 성장을 해낸 거지. 그리고 라이카라는 너무너무 캐롤라인을 보고 싶어하는 과거의 자기 같은 라이카한테 자기가 살면서 깨달은 바,
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법, 나 혼자서 살아가는 법, 뭔가 이런 것들을 알려주잖아요. 걔한테 그런 걸 알려주다니. 그래서 라이카가 오히려 캐롤라인 한 사람에게 자기의 모든 마음을 다 주었기 때문에 캐롤라인도 자기가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 막 충격과 복수심과 어떻게 나도 복수를 해야겠다! 그냥 뭐 대충 이런 마음을 먹고 있을 때 장미가 거기서 오히려 라이카, 네 생각을 해. 네가 뭘 하고 싶은지를 생각해. 라고 깨달음을 주면서 라이카가 진짜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보았더니 오히려 그것이 복수가 아니었던 그 결말을 이끌어낼 수 있던 게 그 장미의 조언이었잖아요. 저는 이 극이 처음에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와, 인간은 진짜 너무너무 나쁘죠. 근데 라이카처럼 그들을 내가 아는 사람들 하나의 개체, 나, 내 친구 이렇게 생각하면 또 얼마나 불쌍하고 착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로 생각하면 또 마음이 바뀌고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들로 살아가잖아요. 이런 것들 이야기만 한 줄 알았는데 장미는 또 거기서 한 번 더 약간 저한테는 반전이었어요. 사실 나도 옛날에 어린 왕자 때문에 많이 울었는데 이제 괜찮아 잘 갔다 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 쿨한 모습 너무 멋있었고요. 자기 머리를 떼서 티백을 우려주는 그 다정함 세심함 이 장미라는 캐릭터를 만들면서 얼마나 작가님이랑 연출님이 즐거우셨을까요? 막 배우들한테 이런 이상한 옷을 입힌 다음에 이상한 노래를 부르면서 이상한 춤을 추게 해야지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캐릭터를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배우들이 막 앞에서 이런 춤을 추는 걸 보면서 얼마나 즐거우셨겠습니까? 정말 재밌는 캐릭터였습니다. 이 창작진들이 그런 걸 잘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뮤지컬이 알록달록하고 라이카는 특히 좀 더 그렇잖아요. 막 우주가 배경인데다가 막 어린 왕자는 분홍색, 장미는 연두색 막 옷 입고 와서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야기가 동화 같은 느낌의 이야기를 얘기하는데 그 안에서 어른들이 느낄 수 있는 바가 많이 있다는 거. 저는 처음에 막 한마고슴 지으면서 보고 있었거든요. 거기가 뭐 소련인지 뭔지 막 이런 생각도 안 하고 막 지금이 뭐 냉전 중인지 막 이런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웃기잖아요. 그 첫 번째 넘버 막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웅장하게 노래 부르는데 중간에 이렇게 하고 라이카 이렇게 노래 나오는 게 웃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바구음 짓고 있다가 그 기자가 훈련과정에서 동물학대는 없었나요? 라고 하자마자 바로 총살을 갈기잖아요. 그 총소리가 딱 나자마자 갑자기 시대 배경이 뭔지 여기가 어딘지 지금이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파바박 되는 거예요. 그런 뭔가 재밌고 동화 같고 아기자기한 이야기인데 그 안에 날카로운 현실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통찰이 숨어 있는 것 그런 걸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왕자가 부르는 노래가 인간에 대한 정말 촌철살인이죠. 멍청한 것들이. 저는 거기서부터 뼈를 맞아가지고. 나 상처받았어. 인류 대표로 상처받으셨나요? 하찮은이란 그니까. 말이 이렇게 무서운 말인지 몰랐어요. 표정이 너무 살벌해. 무서웠어요. 거의 욕 같았어요. 하찮다는 말이. 왕자랑 장미랑 티키타카 하는 것도 진짜 재밌었다. 약간 무슨 느낌이었냐면 CC였다가 헤어졌는데 과 행사에서 계속 봐야 되는 그런 X 같은 느낌이 드는 그 대화. 그 바이브가 되게 웃겼어요. 뭐랄까 이미 모든 마음의 정리를 끝낸 이혼 부부 같은 그 대화. 저 라이카도 저번이랑 다른 배우를 봤어요. 저번에 김환희 배우를 봤고 오늘은 저희 나하나 배우가 하는 걸 보고 왔거든요. 근데 둘이 종이 다른 것 같아요. 너무너무 귀여웠어요. 김환희 배우 볼 때는 약간 중형견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진짜 거기 나오는 라이카 정도의 사이즈의 개가 상상되는 연기였어요. 그 시고르 자부종 개 중에 한 이만한 애들 있잖아요. 이런 개가 상상되는 그런 연기였는데 오늘 나하나 배우가 연기하는 거 봤는데 왜 리트리버가 앉아있는 거예요? 손을 이렇게 안 주고 손을 이렇게 톡 이렇게 진짜 너무너무 귀여웠어요. 저는 사실 거기 있는 바오밥들이 라이카를 진짜 재밌게 놀아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라이카가 바오밥을 놀아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다행히 공놀이를 할 때는 진심으로 신나 보이는 거야. 진짜 왜 강아지가 그런 시련을 겪어야 했을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왕자님의 표현이 약간 과격하지만 어쨌든 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뮤지컬이에요. 그리고 쉽게 쓰이지 않은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작가의 연출에 고민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본인들의 고민의 결과를 그것이 굉장히 깔끔하거나 하나의 정답이 나오지 않더라도 그냥 그 고민의 과정을 그대로 관객에게 보여준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참 고민을 하잖아요, 작가들은. 이 작품을 만드는 창작진들은. 그래서 라이카가
나 고민 끝났어. 지구를 폭파 안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거기서 관객들한테 나한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관객들은 이미 그때까지도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라이카가 무슨 대답을 할지. 근데 거기서 라이카가 또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는 것이 김셀 수 있거든요. 저는 거기서 김이 샜어요. 라이카가 뭔가 어떤 해결 방법을 갖고 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조금 더 지나서 그 라이카의 이후의 행보와 그 뮤지컬 엔딩까지를 지켜보고 나니 계속해서 더 나은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선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하나의 진리는 없고, 인간이 아무리 나쁘다 그래서 그 왕자가 지구를 폭파시킬 수 없는 것처럼, 사실 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깨끗하게 지구를 청소해낼 수는 없는 것처럼, 인간이 모두가 다 착하게 살고 욕심 없이 살고 지구를 더 이상 파괴하지 않고 이런 방법이 더 이상 없는 것처럼 그냥 우리가 앞으로 그래서 라이카라는 뮤지컬을 보고 여기서 어떤 메시지를 얻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이전의 인류보다 더 나은 인류가 되기 위해서 다음에 무엇을 할지를 계속 고민해야 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라이카의 선택이, 대답이 말끔하지는 않지만 더 많은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남겨놓을 수 있는 그런 질문을 던진 뮤지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